모든 종류의 칼이나 이런 가위 종류들, 이런 금속 계통의 모든 것들, 금속 쪽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때부터 철이게 이거 제조 때부터 하고 코팅을 이렇게 주시면요, 기타 다른 코팅제로 코팅하셔도 돼요. 이게 잘 녹슬지도 않고 굉장히 잘 절삭이 끝까지 잘 됩니다. 모든 칼에는 다 그와 같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칼도 이렇게 제가 삼각형 구조로 위에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이 좀 좀 더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절삭이 잘 된다 그랬죠. 이것도 이게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적상이 잘 되고, 이게 만들 때부터 이런 칼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코팅 구조를 갖춰줄 수 있습니다. 코팅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절삭이 잘 됩니다. 이거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일밴드 같은 경우는 밴드인데, 이게 그 상처 날 때 이게 밴드. 근데 여기다 끝에다가 그 찍찍이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풀었다 뜯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게 좀 붕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붕대에다 딱 접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찍찍이 방식으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대거나 뭐 그런 방식도 되고, 이거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케이블 타이가 있는데 케이블 타이를 찍찍이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찍찍이 끝에만 하면 되겠죠. 찍찍이 방식 뭐 이렇게 찍찍이 방식으로 해서 아주 얇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막 이렇게 비닐봉지를 먹는다든지 다시 풀었다 뗐다가 케이블 타이는 한번 쓰면 다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나죠.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타이식으로 해가지고 찍찍이 방식으로 찍찍이 밴드 만들어서, 그건 약간 딱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케이블 타이처럼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케이블 타이를 찍찍이 방식으로 만든다. 뭐 두터운 것도 있고 자유자재로 가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얇은 것도 있고. 같이 만드시면 되겠고, 일종의 끈 같은 거 하실 때도 보면은 케이블 빵 묶을 때도 그렇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단가도 싸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무줄인데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해서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고무줄에 이렇게 굉장히 세집니다. 얘 같이 모든 형태, 이런 이 고무줄 형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붓인데요. 붓인데 이거를 이게 대는 이렇게 한자로면서 이렇게 이 붓털이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럼 딱 해갖고 슉슉슉슉 빨리 잘 발라지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놀러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놀러도 이렇게 하나에 대해 놀러가 이렇게 두 개 가져와 볼까요? 네, 놀러를 찾아보려니까 없네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놀러도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놀러,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놀러. 그걸 두 개는 세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대는 하나면서 옆에 붓털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잘 발라져요. 이거 필요합니다. 두 개,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할 바에 두 개에서 이게 많은 면적 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배풀 하는 이게 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것을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좀 불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램프 하나가 있다 그러면 램프를 어떤 예, 이게 형광등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0개짜리를 만들 수 있는 10개짜리를 만들거나 5개짜리를 만들면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거 뭐 전파 방식이든 아니면 스위치 방식이든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구 하나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때 언오프식으로 밝게 킬 때는 밝게 키고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이렇게 뭐 넓게랗게 만들 수도 있고 막 있는데 원리는 이런 게 하나다. 형광등 하나다가 있을 때 10개짜리 만들어 놓고 언오프 시키거나 전파 방식으로 할 수 있거나 컴퓨터 방식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선풍기를 이런 선풍기 만드실 때 선풍기의 기어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강중량을 전기 방식으로 전기로 이제 선풍기 돌리시잖아요. 전기가 이제 공급 방식에 있어서 공급 측에서 전기를 갖다 강중량으로 공급해서 좀 더 전기 양을 많이 준다는 거겠죠. 전기 양을 많이 줄 때는 이제 강으로 돌아가고 전기 양을 적게 줄 때는 이렇게 적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수용 측에 있어서는 어떤 15W가 있고 전구가 30W, 60W 이렇게 있듯이 수용 구조에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선풍기를 전기의 양을 통제해서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 무게별로 이렇게 드는 로봇이 있다. 그럼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뭐 이거는 그 가벼운 무게인데 강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 낭비죠. 전기 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전력의 공급 측면에서 또는 수용 측면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또 다른 뭐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전기선을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중간 크기 어떤 게 얇은 거래 가지고 일종의 수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해서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전기만 공급을 한다는 로봇팔이 무게를 들 때 그만큼의 무게만 약간 더 들지 그 무게 들 수 있는 게 약간 더 하면 널널하겠죠.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무게를 들거나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로봇을 움직이거나 뭐 저속, 중속, 고속 이런 것이 있잖아요. 로봇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돌릴 때도 기존의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석유양을 통제해가지고 자동차의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줘서 저속, 중속, 저속을 만들어내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양을 통제해서 하셔도 되고 항공유, 수소가스, 수소산소가스 이런 식으로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양을 통제해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 펠렛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뭐 석유가 연료가 되든 수소산소가 연료가 되든 뭐 연료가 뭐가 되든 휘발유가 되든 뭐 이렇게 경유가 되든 LPG가 되든 가스가 되든 이렇게 전기가 되든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연료양을 통제해서 비행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한쪽에는 프로펠러 연료양을 적게 줘서 프로펠러 연수를 적게 주고 이쪽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에 하고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가고 프로펠러가 위로 올라가고 가변 프로펠러를 어떤 형식이든 모양과 디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가변 프로펠러 만들어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조향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YTN에서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되 YTN은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요. 현대 기아차가 이 기술 쓰셨습니다. 비행체 만들 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기아차 연료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조절하시면 변속기가 없어지는 거죠. 인류 역사상 놀라운 특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특허부터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배터리 안에 격벽 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시동 배터리 안에도 격벽 처리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울 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더울 때는 냉방, 추울 때는 난방. 추우니까 전기가 열을 포함하고 열을 뺏기니까 출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전해줄 구조. 그래서 전해줄 구조도 얼기 때문에 리튬이온이 빨리 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튬 어떤 그 전해줄 구조를 가진 자동차 배터리나 기타 다른 배도 이렇게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그 전해액이 통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다.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코쿠스 구조에서부터 또는 그 음극재, 양극재 만들 때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큰 덩어리 대짜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를 대중소라는 가루 개념에서 일자 구성에서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보다 많은 전기가 집적이 되고 안정성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방식에서 마이크하고 이게 마이크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바꿔서 스피커가 작은 야외 놀러 갔을 때도 작은 스피커를 무선 마이크 이게 무선 마이크라면 뭐냐면은 무선 스피커가 일본이 거 10개짜리가 있다. 무선 스피커 사방대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유선으로 연결하셔도 되지만 복잡하죠. 무선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1, 스마트폰 2, 스마트폰 10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피커로 연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조절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장치가 있어서 무선으로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게 무선에서 중계해 가지고 스피커 10개에 전달해 줘서 뭐 자그만 거 하나 장치만 갖고 다니면 전체 소리가 크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피커는 스피커 안에 전기적인 신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기적인 소리의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들어가니까 스피커 안에 작은 미니 스피커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면 소리가 크겠죠. 또는 스피커하고 확성기를 결합해서 스피커 플러스 확성기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는 스피커 안에 이렇게 이런 스피커가 있는데 안에 스피커의 크기가 대중소 틀린가요? 그런 방식으로 스피커 큰 출력이 나오는 게 같은 전기적인 소리의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받는데 같은 전기의 출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스피커 안에 작은 스피커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그 중에서도 크기를 대중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기술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것은 출력이 큰 게 있고 또 이렇게 중간 정도 있는 게 있고 적게 있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성기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니 확성기 구조로 해서 확성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스피커하고 확성기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달려 있고요. 그 스피커의 소리를 확성기에서 재송출해 주면 크겠죠. 그러면 확성기가 어떤 그 방식을 따라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을 이장님 마이크 하나로 얘기를 확성기 100개로 얘기를 해주면 소리가 크죠. 확성기 안에 작은 스피커 구조처럼 작은 확성기가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소리가 더 크겠죠. 언오프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한 개는 켜고 두 개는 안 이렇게 끄고 두 개만 쓰고 한 개는 끄고 이런 전체를 다 킬 때도 있고 확성기도 그렇게 하고 스피커 구조도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스피커 안에 스피커 여러 개 있을지라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항상 소리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어떤 TV 안에도 장착이 컴퓨터 안에도 스피커 장착하는 건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에다 직접 스피커를 장착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컴퓨터 스피커 장착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시면 내장 사운드 대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무선 TV 같은 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TV 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안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가 여러 개 있는 구조 또는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스피커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 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소리를 크게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피커 확성기 구조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하신다든지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는 구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스마트폰에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선 마이크하고 이게 중계 기능, 이 소리를 중계 기능이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를 무선 마이크, 워키토키 방식으로
뭐 무선 스피커가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 번호 1, 스마트폰 10개 있으면 신호를 여기서 중계하는 기지가 그 기능가 그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받아다가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이렇게 무선 마이크, 무선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송출을 할 때 동시에 스마트폰 10대가 울릴 수 있잖아요. KT나 뭐 SK텔레콤에서 한 방 안에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똑같은 SK텔레콤의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동시에 울릴 수 없습니까? 동시에 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서 오키토키 방식의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선 여기 중계하는 이렇게 중계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여기서 받아다가 스피커 10개로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TV 안에다 컴퓨터 안에 또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이제 하시든지 무선으로 하시든지 두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스피커는 끄고 어떤 스피커는 켜고 이렇게 온오프 방식으로 몇 개만 켜고 이렇게 소리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